지난 2년 동안은 국무부하고는 국방부 안에서는 수많은 전문가가 나갔어요.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미국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리딩 코리아 이만열입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허재현 기자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오늘은 저희가 리딩 코리아 주제로 이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한국이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 교수님, 하노이 회담 솔직히 결과가 좀 좋지 않은데 예상 좀 하셨습니까? 조금 성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조금 기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조금이 아니고 성과가 이번에도 좀 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사실 제가 그 하노이 회담 전날 좀 주식을 좀 하나 샀는데 이렇게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네. 교수님은 뭐 주식 같은 거 안 사세요? 주식을 사지 않았지만은 아마 앞으로 한국 사람 좀 많이 정신 좀 차려야. 그래서 그날 그 오전까지만 해도 한국 주식 시장이 막 올랐었어요. 잘 될 것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근데 오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주식이 쭉 떨어지는 거야. 제 마음도 결렬됐습니다. 자, 돌아가보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인들이 좀 한국 언론의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노이 회담이 이렇게 결렬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김정은이 핵시설을, 영변 핵시설 말고 다른 것도 갖고 있는데 같이 다 한꺼번에 핵 폐기를 해라. 트럼프는 그렇게 말했는데 김정은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렬된 거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회담에서는 모든 시설을 폐기 결정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북한이 바로 하겠다고 기대 전혀 없고 성공 못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뜻은 원래부터 무슨 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아무도 가기 전부터는 벌써부터 이런 성과가 없다는 실망이라는 예상했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는 것과 달리 회담 결렬은 이미 사실상 예견되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분석하시는 이유? 저는 우리 그 상황을 보면은 첫 번째 미국 측 진지한 비핵화를 위한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가 알던 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전혀 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다고요? 전혀 진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첫 번째는 비핵화는 미국 나라 하나 그런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국제법이나 이런 규제하고는 저항이 많아요. 근데 지난 2년 동안은 미국은 러시아하고 그 핵무기 그런 조약에서 탈퇴하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심각한 것은 이란 비핵화에 위한 조약이 오바마 정권에서 한 6년 동안의 시간 걸려서 유럽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란을 공동으로 하나 했거든요. 성공했고 실천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기 마음이 안 들어서 탈퇴했어요. 국제법이나 외교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비핵화 조약할 수 있겠어요? 그 첫 번째. 미국을 신뢰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다. 이미. 그 벌써 그런 사례에 있으니까.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로 비핵화 한다면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렇죠. 북한 가서 하나 확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협상도 해야 되지만은 지난 2년 동안은 국무부하고 국방부 안에서는 수많은 전문가가 나갔어요.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미국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려면은 그러면 UN이나 기타 기구와 같이 해야 되지만은 그 정권의 그런 기구하고 협력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모든 핵무기도 없어지고 시설도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 5천만 국민이 지금 뭐 주식도 사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마지막 얘기는 북한이 그 한국 전쟁 그때부터는 치아 시설을 많이 개발했어요. 사실 그 당시에서 그 김일성이나 다 치아에서 돈을 많이 생활했어요. 지난 50, 60년 동안은 5km나 10km까지 그런 터널 시설을 개발했어요. 그런 많은 터널 안에서는 어디에서 핵무기 있는지
확인하기는 매우 곤란해. 한국의 언론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이제 들어가서 폼페이오 장관이 막 가서 네, 몇번 뭐 북한도 가서 막 살펴보고 그랬는데 폼페이오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혀 전문가 아니고 뭐 하던 사람? 그래서 그 원래는 석유 개발하는 회사하고는 많이 팀이하고 트럼프처럼 그냥 사업가였군요. 그래서 차라리 그 하노이 회담을 외교 안보나 피해권 문제가 아니고 무역 협상으로 볼 수 있어요. 북한이 분명히 5년 이내에는 개방될 텐데 이런 공장이나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돈 벌 수 있고 자원이 개발해서 돈도 벌 수 있고 미국이 지금은 불이에요. 차라리 남한, 중국, 일본이 또 빨리 그들 진출해서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혹시 뭐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임마누엘 네. 교수님이 어디 뭐 동네 사람한테 이렇게 듣고 온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가 책 한 번 얘기하면 네. 다시 하자면 네. 임마누엘 교수님이 주로 만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네. 네. 에카르트 슈레터, 네. 네, 노엄 촘스키, 벤자민 바버,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 네. 페퍼 네. 이런 이제 세계적 리더들과 의사소통 하시는 분이라 미국에서 이제 그런 분들과 의사소통 하시고 이제 전문가들과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언론에 전달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 거라는 거 저희가 참고로 뭐 특히 한국 사람이 뭐 남북 관계에 뭐 다 집중하고 있지만은 차라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우려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 적국으로 지적했고 새로운 방 예산 보면 엄청나게 증가했죠. 근데 그 목적은 분명히 중국의 제재뿐만 아니고 충분히 중국하고는 경쟁할 수 있는 미국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그 대통령은 일반 한국 시민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 없고 그 분명해요. 자기 사업이나 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트럼프와 이제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 결렬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애초에 이제 이 핵 협상을 끌고 갈 만한 능력 자체가 별로 없고 전문가가 이미 다 떠난 행정부이고 사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이제 비즈니스 문제 이런 것들에 걔네들이 더 초점을 맞췄을 것이고 핵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제 여러 분석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김정은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김정은 때문에 다 무너졌다. 문재인이 김정은 얘기만 듣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다. 우린 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사실 세계인들의 분석은 조금 다르네요. 좀 다르죠. 이 문재인 행정부가 앞으로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과 또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계속 열릴 텐데 이 북한 문제 어떻게 좀 뭐 해주시고 싶은 충고나 조언 같은 게 좀 있다면? 이 남북 관계는 뭐 가능한 한에 추진해야죠. 그래서 우리 일상 가족이나 문화 교류이나 돈이 무역 아닌 교류도 뭐 활발하게 해야 되고, 근데 그걸 위해서는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미국이나 한국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남북뿐만 아니고 동북아의 하나 평화 체제를 고민하고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 체제. 그래서 남북뿐만 아니고 중재 역할만 하지 말고 그렇죠. 직접 비전도 제시하고 리드해라. 왜 가장 못하냐. 높은 자원에서 이런 이제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절대 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균형 있게 하나 평화 제재를 가장 이익받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고 한국이 그런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 그쪽의 핵심 역할을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베나 트럼프 우파 정치인한테 아부만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긴 보면 좀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노력하고 있겠지만 그냥 아베 만나고 트럼프 만나고 어떤 의미 있어요? 그거밖에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만나야 되겠지만 그거 그 외에도 여러 대한 세력들이 있고 있죠. 진짜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트럼프와 아베가 물론 실권은 쥐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진짜 전문가일까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데 제 보기에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열어있는 여러 가지 뭐 국제 세미나 있어요. 거기에서는 일본, 미국, 중국에서 이렇게 좀 더 독특한 생각 아니면은 한국하고 잘 맞는 전문가는
그래서 절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정권하고 좀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오고 있고 네. 새로운 곳에는 하는 사람이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약간 자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국이 약간 불가사의입니다. 한국의 사람은 교육 수준 너무 높고 그다음에 뭐 하버드나 유학에서 박사한 사람 너무 많고 하지만은 자신 있게 이렇게 하자고 그 발언하는 사람이 찾기 힘들죠. 왜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점도 참 궁금하네요. 오늘 뭐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전해주지 못했던 여러 분석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 북미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 계속 이제 추진이 될 텐데 언론에서 미처 전달하지 않았던 이야기들, 또 교수님이 또 이렇게 하시고 싶은 제안들, 또 우리 리디코리아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마치면서 여러분 이만열의 리딩 코리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